네, 안녕하세요. 이윤탁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할 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지금 재판 파트까지만 진행을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상수 뒷부분은 뭐 한두 시간 하면 되는데, 손을 못 댔죠. 그래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요거를 개별적으로 촬영해서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학원에서 지금 촬영한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다른 학원 거니까 여기다 쓰긴 그렇고, 자, 일단 지금 공단기 수호에 맞춰서 뒷부분 빠진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상소, 재심, 특별절차, 뭐 세세하게 문제까지 다 풀 건 아니고 어차피 심화 때 다룰 거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 뭐 혼자서 문제 풀 수 있을 그 정도 내용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상소 파트인데 요거를 이제 기본서로 설명을 드릴 건데, 당연히 다만 이제 여기 일일이 뭐 제가 칠판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기하게 되면 시간이라든가 뭐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필기 내용은 일단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필기 노트 그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상소인데, 뭐 상소는 당연히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를 말하죠. 뭐 시험에는 당연히 그 경찰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는 정말 잘 나옵니다. 이쪽이. 그 상소는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여기 쓰면 되겠죠. 5개. 한 5개 정도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3개 주제는 이거는 띄엄띄엄 한 2, 3년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상소는 판결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대해 불복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해서 누가 상소하느냐. 자, 첫 번째는 상소권자. 특히 대리 문제가 나오겠죠. 변호인 문제랑 요거 하나 정리하셔야 되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죄 판결 같은 거 상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상소하는 거냐? 그게 상소 이익이 있을 때 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암기도 아니고 그냥 이해해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익이 있겠구나. 자,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이익이 없겠구나.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무죄 판결은 당연히 상소가 안 되는데, 무죄 판결 중에서 과연 이유만 별도로 상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자, 그 사회가 뭐냐? 나이가 너무 어리다. 아니면은 책임 조각 사회다. 뭐 심신상실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내 입장에서는 자, 범죄를 안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범죄한 건 맞지만 나이가 어려서 봐준다. 이런 식으로 가보면, 자, 결론은 일단 마음에 드는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러면은 그 이유만 별도로 상소할 수 있냐 문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문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별도 상소 이익이 없다. 그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게 상수익이고,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내 잘못 없이, 자, 나의 귀책 없이, 나한테 귀책 사유가 없이, 두 번째는 상소기간이 지나버립니다. 상소기간 경과. 물론 뭐 최근에 추가돼서 나오겠지만, 단순하게 상소기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약식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 기간 등등등 각종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내 잘못이 없어. 자, 그러면은 내 잘못이 없이 날짜가 지났으니까 내가 다시 상소를 할 수 있게 내 권리 찾아줘. 이게 상소권 회복 청구입니다. 회복 청구. 이거는 뭐 비단 상소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짜 내 기간 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못했어. 근데 나한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권리 살려줘 라는 무슨 회복 청구, 이게 가능합니다. 됐죠?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나한테 귀책이 있는지 없는지, 요게 주로 나오고 법원직적으로.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날짜가 지나야 됩니다. 자, 날짜가 지나지 않으면은 그냥 절차 계속 합시다, 이어서 합시다로 얘기하면 되거든. 됐죠? 그런 것도 주로 나옵니다. 요것들은 이제 매년 나온다기보다는 요거는 2, 3년에 한 번꼴로. 자,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2개. 그게 첫 번째가 일부 상소. 말 그대로 재판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자, 만약에 살인죄는 유죄인데 강간죄는 무죄야. 그러면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는 마음에 드는데 유죄가 불만이면 얘만 불복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는 마음에 드는데 무죄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또 상소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재판이 여러 개일 때 그 중에서 일부만 떼가지고 불복하는 거, 이게 일부 상소입니다. 일부 상소. 재판이 여러 개일 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재판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러면은 하나 중에서 요만큼만 떼가지고 나 이거 불복하겠다, 이런 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면 쉽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추가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 뭐 올해 끝까지 나왔죠. 그게 공방 이탈론, 공방 일탈론. 요건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뭐 재판이 여러 개면은 당연히 쪼개가지고 상소하면 되는데, 자, 재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자, 그렇더라도 이게 만약에 뭐 상상적 경합이라든가 아니면 포괄일제,
얘들은 실질적으로 일제로 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해줘.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경우도 자, 피고인을 위해서는 피고인만 불복하면은 그러면 피고인을 위해서 유죄 부분을 떼고 무죄만 올리면 안 될까라는 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공방 이탈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방 이탈론은 별게 아니고 자, 재판이 하나라도 내용적으로 쪼개져 두 가지입니다. 상상적 경합하고 포괄일제. 쪼개지면은 자,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 이런 것들도 실제는 재판이 쪼갤 수 없더라도 내용이 분리되니까 내용을 한번 쪼개보자. 이런 것들이 공방 일탈론입니다. 요거 올해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요거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 요게 일단 중요하고 다음에 수험생들이 제일 짜증나고 수업할 때 짜증나는 부분 그게 불변금.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자, 이건 뭐냐면은, 자, 판결이 선고됐는데, 자, 선고되면은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불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나는 요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억울한데, 혹시라도 행여나, 자, 피고인, 나 혼자 불복했는데, 원래 판결 내용보다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하지? 형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자, 억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못하는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 불이익 변경 금지는 말 그대로 원심 판결의 내용보다는 상급심 판결은 더 불리하게 바꿀 수가 없어. 요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자, 불이익이라 했을 때 불이익의 판단 기준은 뭐냐? 요거 일단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불변금이 적용되느냐? 줄여서 불변금. 당연히 이거는 피고인만 불복했을 때입니다. 반대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같이 불복했다. 그럼 검사를 위해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 피고인만 불복했을 때 그럼 과연 불이익이 뭐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 불이익 변경 금지는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뭐 경찰 승진 법은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너무 옛날 판례. 이거는 안 나오고 웬만하면은 최신 판례 위주 그 중에서도 명확한 거.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옛날 문제까지 풀 필요가 없습니다. 뭐 기출로 따지면 뭐 10년 이전까지 풀 필요 없이 한 5년, 6년 그 정도 내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 보면은 자, 뭐 여기 상수에서는 한 5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일부 상수. 자, 두 번째는 뭐 불이익 변경 금지 줄여서 불변금.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 자, 다음에 가끔 튀어나오지만 쉬운 것들이 상수권 회복 청구라든가 상수이익 상수권자. 됐죠? 이런 것들은 나오면 쉽습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상소 중에 뭐 항소, 다음에 대법원이 하는 상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숫자, 여기 나오는 숫자, 며칠 내에 뭘 해야 되고, 뭐 이 숫자, 요게 주로 이제 경찰 위주로 해서 되게 많이 나왔고, 그 외 뒤에 뭐 준항고 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적시항고 대상. 요거는 뭐 법리가 없고 그냥 있는 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준항고가 되는 게 뭐가 있지, 적시항고가 되는 게 뭐가 있지, 이것들은 단순 암기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일일이 이제 기본서로 바로 가기 전에 일단 요거를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제가 요거 필기 노트인데 요거는 24년 대비판이니까 뭐 굳이 지금은 이걸 구입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뭐 9월 말 되면 새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필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요걸로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상소인데, 자, 기본적으로 상소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의 구제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그 상급법원에 하소연하는 거죠. 상소. 자, 상소. 자, 이렇게 필기가 그냥 갑시다. 필기하지 말고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다 했던 거죠. 그래서 항소는 5판을 시작으로 해서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겁니다. 2심에 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상고는 피고인 구제보다는 법률심이다 보니까 법령 해석 적용 통일을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내용은 뒤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첫째 날 다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자, 법원이라는 기관 이름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끝나는 재판 판결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 상고. 됐죠? 다음에 자, 법원이 중간중간에 뭐라고 얘기해 주더라. 결정이죠. 자, 이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 대법원에 하는 것은 재항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법원 구성원 판사 한 명 한 명이 뭐라고 재판했을 때 이 불복 여기 넣어줘. 재판장이나 숙면법관이 뭘 한 겁니다. 이때 불복 방법은 준항고. 물론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가 있습니다. 검수완호, 요거 구금에 관한 처분, 압수에 관한 처분, 환부에 관한 처분, 다음에 변호인 접견 조력권 침해. 요거는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에 했던 것들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항소는 1심 법원에 대해서 상급법원 2심에 대해 불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급 관할로 봐버리면 단독에 대해서 항소하면은 자,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그다음에 1심의 합의부 사건에 불복하면은 2심은 고등법원. 이런 것들은 법원 관할에 다 했던 것들이죠.
자, 그리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부분에 대한 상소입니다. 대부분에 대한 상소. 자, 물론 1심, 2심, 3심 가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1심에서 3심으로 바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비약 상고입니다. 비약적으로 뛴다 그죠? 비약, 도약한다. 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서 직접 대법원을 바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미 사건이 다 끝났으니까 굳이 세 번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대표적이 형이 폐지됐거나 재판하다가 아니면 사면 받았어. 그럼 굳이 1, 2, 3 갈 게 아니고 1에서 3을 건너뛰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비약상고입니다. 비약상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항고는 당연히 법원 중간중간 재판인 결정에 대한 불복을 말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하는 것은 제항고, 같은 말이 즉시항고입니다. 물론 즉시항고라고 하더라도 모든 즉시항고가 이름 똑같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이건 뭐 개별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준항고는 이거는 법원의 구성원, 재판장이나 수면법관의 재판 아니면은 수사기관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뭐 재판장, 수면법관은 뭐 유치원학, 후보, 가복, 가용기피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검사, 사경, 수사기관, 구금 등에 관한 처분, 그게 검수환호죠. 구금, 압수, 환부에 관한 처분, 다음에 변호인 조력 접근 이런 것들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개념 끊었으면 이제 첫 번째 상소권자입니다. 상소권자. 자, 상소권자는 누가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상소권자는 재판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재판 받은 사람이 누구다? 원래 상소권자. 원래 재판 받은 사람. 둘이죠. 검사나 피고인. 되죠. 물론 항고 같은 경우는 요거 당연히 항고 처분에 대한 과태료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항고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그래서 원래 고유의 상소권자는 검사, 피고인. 자, 그러면 대리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죠. 대리. 자, 당연히 대리 가능하다. 자, 누가 할 수 있냐? 첫 번째 법정 대리. 다음에 대배친형이니까 배친형도 할 수 있습니다. 배친형. 그리고 원래 신급.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그 신급에 자, 내 대리인이라든가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상소 대리권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자, 법정 대리는 앞에 나왔던 우리 고소권에 있는 법정 대리랑 구별하셔야 돼. 자, 조문상으로 보면은 자, 비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반대하더라도 상소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고소랑 똑같죠. 됐죠? 단, 고소는 본인의 고소권이 사라지더라도 법대 고소권은 남아버립니다. 고소권이 처음부터 두 개니까. 그런데 상소권자의 법대 고소권은, 요거는, 법대 상소권은 피고의 상소권을 소멸하면 같이 소멸합니다. 본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 그리고 대배친형인데, 이 사람들은 법대랑 다르게 본인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었지. 본인이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자, 나 이거 불공정한 재판 못 받겠어 라고 해서 1심에 대해 상소 안 해버렸지. 그러니까 뭐 남아있는 여동생이 한 명 있죠. 여동생이 대신 상소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취하해버렸지. 왜냐면 자, 배친형, 여기 형제자매, 이 사람들도 상소는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뭐 당연히 본인께 사라지면 대리권 사라지는 거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소권자고 특히 법대 상소권 앞에 나왔던 고소권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만. 자, 그러면 언제 상소가 발생하느냐? 당연히 판결이 선고되거나 명령 등이 고지됐을 때, 약식 명령 같은 것들. 자, 그러면은 상소 기간은 뭐냐? 기본적으로 다 7일입니다. 옛날에는 즉시항고가 3일인데 지금 다 7일이니까 헷갈거 없이 무조건 다 7일. 7일. 자, 그다음에 포기 취하는데 개념 아시면 돼요. 이것도. 자, 포기는 자, 이건 처음부터 안 하겠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어구는 수험을 포기했다. 공부 좀 하다가 안 하는 게 포기죠. 근데 상소 포기는 그게 아닙니다. 포기는 나 처음부터 상소 안 할래. 이게 상소 포기입니다. 그럼 어디 하느냐? 원래 판결한 그 원래 법원에. 그게 원심 법원. 그래서 1심 판결에 포기하고 싶어 원심 법원의 1심에다가 2심 판결을 포기하고 싶어 2심 판결을 선고한 2심 법원에다가 그게 원래 신급의 법원입니다. 원심은 1심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그 신급. 그게 원심이야. 원래 신급. 자, 너네는 그 뜻입니다. 이게. 자, 다음에 두 번째 상소취하.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기입니다. 상소취하는 일단 상소를 제기했다가 나 이거 없을래. 이게 상소취하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상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법원에 해야 되겠죠. 다만 자, 상소취하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원심법원에다가 포기 취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건 뭐 위에 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이거 간단하게 보시고 기본세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상소권 회복 청구. 자, 이거는 상소 기간이 일단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돼. 그래서 상소권이 사라지는데 문제는 요 사라지는 상소권에 대해서 나한테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상소권 회복, 살려줘 이겁니다. 회복. 됐죠? 자, 밑에 보시면 사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상소권자나 대리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내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나한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뭐 뒤에 판례라고 있지만 대부분 다 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우리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다른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诉기간이 지나버리고 판결이 확정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잘못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법원직이 나오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 판례가 봤을 때 이거는 네 잘못이야. 자, 또는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저거 보시면은 공시 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투명했는데 공판 절차 진행됐는데 문제는 여기 중요하게 뒷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자, 내가 못 받은 거지. 자, 이때는 결론적으로 내 잘못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교도소장이 판결 결정 정보원을, 그 복사본을 송달받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준 겁니다. 내 잘못 아니지. 회복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것, 즉 나한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2번이죠. 자, 이사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소를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 안 하면은 내 잘못이니까 다른 주소지로 가더라도 내 잘못입니다. 책임져야지 돼. 그런 것들. 자, 사유고, 자, 청구 보시면 청구권자는 당연히 원래 상속권자나 대리권자 하는 겁니다. 상속권자. 자, 방식은 자, 종이에 써서 원심법원에 내야지 돼. 원심법원에다가, 자, 언제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회복 청구를 한 다음에 회복이 되면은 상소하느냐?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회복 청구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상소 청구 없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자, 회복 청구는 동시에 상소장하고 같이 내버립니다. 그러면은 회복 사유가 있으면 바로 상소장을 받아주면 되는 거죠. 이거 받으시고. 당연히 제재니까 재수사 특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그 재수사 특칙은 재정 신청 빼고는 다 적용된다 보시면 돼, 그냥. 그리고 5번이 요게 판례인데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소권을 포기했는데 아직까지 상소기간 7일이 안 지났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상소권이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소 포기를 다투고 싶으면은 나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다투고 싶으면은 그냥 상소 제기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회복 청구는 안 되는 겁니다. 날짜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회복 청구는 날짜가 지나서 상소권이 사라져야지 돼. 됐죠? 자, 공 하나 두시고, 자, 요거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상소 이익 문제. 자, 요거 가기 전에 필기노트로 다 가겠다 이러다가. 자, 기본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상소 절차가 나오는데, 요거 아까 하신 것처럼, 자, 1심에서 단독 판사가 재판했으면은 2심은 합의보고 하는 거고, 자, 1심에서 합의보가 재판했으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는 고등법원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 상소 개념 나오죠?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쭉 넘어가시고, 자, 상소 존재 이유가 뭐냐? 구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이런 것들 읽어보십시오, 그냥. 자, 다음에 상소 종류 마찬가지입니다. 2심에 하는 거 항소, 3심에 하는 거 상고. 다만, 자, 당사자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문 같은 게 있으면은 2심 없이 다 바로 3심 갈 수 있다. 비약상고.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에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 다음에 법원 결정이 아니고 법원 구성원에 관한 재판, 불복하는 거 준항고. 물론 수사기관 포함해서. 특히 준항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상소요건은, 자, 첫 번째 상소권자는 당연히 상고. 원래 의미 상소권자 있겠죠. 자, 재판받은 사람, 그래서 검사나 피고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권자. 이 사람들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상소라는 게, 자, 1심, 2심, 3심에서만 불복하는 거, 이것만 상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항고도 상소입니다. 혹시라도 질문하실까봐. 자, 다음에 대리권자 나오죠. 자, 상소 대리권자 대배친형인데, 특히 법대는 본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배친형은 본인 의사에 반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공통점은 둘 다 본인의 상속권이 소멸하면 같이 사라진다는 거. 밑에 있죠. 여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변호인 상속권도 본인 게 아니고 대리하면 대리. 대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본인 상속권이 사라지면은, 자, 모든 사람들의 상속권은 다 사라집니다. 요게 이제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앞부분 친고죄 고소 때문에 이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런 것만. 자, 넘어가시고, 다음은 상속권 언제 발생하느냐? 당연히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을 고지하면 발생하겠죠. 자, 기간은 무조건 7일. 넘어가시고, 그럼 언제 상속권이 사라지느냐? 날짜가 지나거나 포기 취하면 되겠죠. 포기 취하. 넘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변호인이 상소 취하고 싶어. 사건 끝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본인이 동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본인한테 불리하게 하면 안 되겠지.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 이제 동의 방법이 문제되는데,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방법은 당연히 어딨냐? 여기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동의 취지 서면을 제출해야지 돼. 서면을.
만약에 단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말로 하면은 이때는 말로 하면은 명시적으로 했을 때 그 말은 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묵시적으로 아무 말 대답을 안 해. 묵시적으로 이런 것들은 동의가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공판정에서는 상소치와 동의할 수 있긴 한데 말로 그때는 반드시 구술을 할 때는 명시적으로. 자, 요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어떤 데에서 묵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이건 빨리 보셔야 돼. 자, 묵시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우리 앞에 봤던 증거동의. 자,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 자, 다 동의합니다. 포괄 동의 이것도 되고. 그다음에 자, 가만히 있고 이의 제기하면 묵시 동의 되는 거고. 요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식은 뭔가를 내가 몰라서 틀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거고. 근데 공부가 좀 됐는데 내가 틀렸다. 틀린 경우. 이런 경우는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건 묵시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빨리빨리 풀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정리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필기노트.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제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편할 때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필기노트 요거는 아마 9월 말에 나올 텐데 이게 대략 한 2, 3천 원 이상 나가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다 보신다 보면 돼, 이거는.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십시오. 뭐 책 촬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거나 너무 어려워. 그때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해서 여러분 색깔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자, 다음에 회복 보시면은 상속권 회복.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돼. 나나 대리한테. 고의 과실이 없는 거죠. 그거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요건은 두 가지. 기간이 경과할 것. 경과하기 전이라면은 절차 속행. 날짜 안 지났으니까 절차 속행. 원래 재판 계속합시다. 이걸 신청하는 거지. 회복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 청구는 반드시 기간이 경과돼야 돼.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것들. 자, 사유는 나한테 또는 내 대리한테 고의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2번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고 포기 후 아직까지 날짜가 안 지났습니다. 그때는 회복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절차 속행 신청.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주로 7급에 나오는 건데, 자, 상소 포기 후 기간 통과된 다음에 회복 청구 가능 여부인데 문제는 날짜 지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나한테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단 방법은 상소 제기하면서 회복 청구 둘 다 동시합니다. 그 회복 청구서 내면서 상소장을 같이 내는 겁니다. 회복한 다음에 상소장 내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다, 한 번에. 자, 다음에 3번 보시면은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자, 피고인이 동일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구할 때, 그러면 일단 이미 1심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됐죠. 그러면은 1심에 대해서는, 자,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검사가 이미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돼버렸어요. 이미 선고. 그러면 이미 검사 항소 때문에 2심 절차가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자, 피고는 여기에 대해서 난 1심을 살려도 다시 2심 하고 싶어. 이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복 청구는 날짜도 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원래 있던 그 2심 판결이 아직까지 선고가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검사 항소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면은 그러면은 1심을 회복해서 2심으로 갈 수가 없지. 왜? 이미 2심이 끝났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요것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봤던 책임질 수 있는 사유 없는 사유, 요게 주로 법원직 문제 아니면 실급 문제입니다.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 간단한 것들. 다음 회복 절차, 당연히 청구권자가 한다. 방식은 어디냐, 여기 법원에 제출하는데 동시에 한다. 중에 동시에. 그리고 재수와 득칙은 똑같이 가는 거고. 다음에 결정 불복인데 요거 뒤에 여기 있지만 즉시 항고됩니다. 즉시 항고돼. 그리고 재판 정지인데 여기 보시면 회복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 허브에 관한 결정할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뒤에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다 법원직 문제죠. 여기 있는 것처럼 옛날에 필요적 정지였다가 지금 임의적으로 바꿨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지한 다음에 풀어주니까 도망가 버려. 그래서 임의적으로 바꾼 겁니다. 이것도.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상소이익.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계속 갑시다.